절망의 끝에서 그는 깨달았죠. 진짜 승리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낡은 지붕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라도 올 듯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고 안방 벽지는 이미 습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죠. 이 집은 한때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폐허처럼 버려진 공간이 되었어요. 한때 그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카지노로 향했죠. 희망이라 믿었던 베팅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고 남겨진 건 깊은 후회와 가여운 고독뿐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방 안에서 민수의 숨결은 미약했어요. 의자는 삐걱였고 바닥엔 찢어진 영수증과 카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시간은 무심히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한 인간이 걸어온 길은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남은 건 버려진 의자, 그리고 냄새에 밴 후회뿐이죠. 민수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잠깐의 짜릿한 손맛과 우연한 행운에 인생을 걸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돈이 사라지자 신뢰도 사라졌고 가족의 따뜻한 눈빛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부터 민수의 삶은 끝없는 다크 속으로 추락했죠. 낯선 사람들이 속삭이는 카지노의 불빛, 시끄러운 기계음은 그를 또 다른 현실로 빨아들였고 그는 거기서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산골 마을에 들어선 거대한 사행장은 마치 또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빛이 쏟아졌고 창문 없는 공간 안에는 사람들의 탄식과 환호가 얽혀 있었죠. 민수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긴 현실이 아니야. 이곳에선 잊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을 태웠죠. 옆 테이블의 사람들은 웃다가 울었고 누군가는 기절한 듯 쓰러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허리 통증도 가슴의 압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쥔 칩이 많아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그것이 삶의 의미인 양 착각했어요. 그러나 아침이 오면 남은 건 공허와 빛뿐이었어요. 민수의 주머니 속은 언제나 가벼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시 사행장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면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는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문 같았죠. 그곳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섞여 답답했지만 동시에 흥분과 환각을 불러오는 마약 같은 향기였어요. 민수는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칩의 차가움을 느낄 때마다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혔어요. 눈앞에서 누군가는 순식간에 돈을 쓸어 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든 장면이 경고처럼 보였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죠. 마치 자신만은 예외일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매달렸어요. 다크한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유혹이 아니라 올감이었어요.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조여오는 덫이었죠. 민수는 긴 밤을 보내며 점점 잠을 잊어갔어요. 이틀, 사흘을 꼬박 버텨도 눈은 충혈됐을 뿐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죠. 배가 고파도 칩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고 몸이 무거워도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손목에 남은 진땀 자국은 그가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게임 화면 속 숫자와 카드 그림은 마치 민수만을 위한 신탁처럼 다가왔고 그때마다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죠.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서서히 그의 삶을 갉아먹는 독약 같은 환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주변은 황폐해졌어요. 집안 서랍은 빈 봉투로 가득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죠.
아이들은 그의 시선을 피했고 아내 은정은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민수는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큰 판에서 이겨서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미련은 곧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중독으로 굳어졌죠. 거울 앞에 서면 초췌한 얼굴이 비쳤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웃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은 모래 위의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갔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중독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무심코 건넨 한 판이 사람을 끝없는 어둠으로 이끌죠. 민수는 어느새 카드와 주사위 소리에 의존하는 몸이 되었어요. 잠에서 깰 때조차 귓가엔 여전히 게임장의 메아리가 맴돌았죠. 일터에서 받은 월급은 하루 만에 사라졌고 친척에게 빌린 돈도 허공에 흩어졌어요. 은정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가족의 원망보다 사행장의 불빛을 택했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곳만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한밤중 민수는 산골마을의 사행장을 다시 찾았어요. 주말마다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작은 파도처럼 섞여 있었죠. 셔틀버스에서 내린 이들의 표정은 들떠 있었고 누군가는 한밤의 성지라도 찾은 듯 두 손을 모았어요. 게임장 앞은 길게 줄이 이어졌고 안으로 들어가자 휘황한 조명과 차가운 금소금이 몸을 휘감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군중 예배처럼 집중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환호와 탄식이 번졌어요. 민수는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휩쓸린 존재라는 걸 느꼈죠. 그러나 그 깨달음마저도 잠시 그는 또다시 칩을 움켜쥐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큰 판에서 모든 걸 걸었어요. 땀이 손바닥을 적셨고 심장은 거세게 두드렸어요. 눈앞에 놓인 카드는 희망이자 파멸이었죠. 그는 한순간 이 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어요. 손에 쥔 칩은 재처럼 흩어졌고 남은 건 비어버린 지갑과 텅 빈 가슴뿐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귀가 멍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조차 사라지고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게도 그대로였어요. 그는 또다시 빚을 지고 또다시 내일을 저당 잡히게 되었죠. 그렇게 절망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크한 님은 낮게 중얼거렸죠. 희망이라 믿었던 순간이 가장 깊은 절망으로 이어졌던 거군요. 민수는 게임장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켰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으며 허공을 두드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지만 돌아온 건 담배꽁초 하나뿐이었죠. 새벽의 공기는 냉혹했고 마음속 공허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이미 다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충동이야말로 중독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어요. 길거리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죠. 그의 세계는 오직 불빛과 카드, 그리고 숫자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벽을 더 높이 쌓았어요. 그 벽 너머에서 그는 홀로 환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 환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두려마저도 칩으로 덮으려 했어요.
결국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점 흐려져 갔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람은 자신을 속일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잠깐의 행복으로 영혼을 사려 하지만 남는 건 상처뿐이죠. 민수는 결국 일터에서 해고됐어요.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는 끝내 회사를 떠나야 했죠. 수입이 끊기자 빚은 더 늘어났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은정은 울며 붙잡았지만 그는 또다시 사행장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집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외면했죠. 언젠가 반드시 큰 판에서 이길 거라는 근거 없는 신념이 그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믿음인지 그는 곧 알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어요.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식사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어요.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머리는 늘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임장에서의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착각했어요.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쳤고 몸은 더 많은 자극을 갈망했죠. 민수는 이미 중독이라는 덫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아직 제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주변의 모든 관계는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절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민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월급날만 되면 가족의 눈길을 피한 채 곧장 사행장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아이들의 눈빛이 스쳐갔지만 그는 그 시선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지갑 속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무기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정의 눈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속삭였죠. 하지만 민수의 귀엔 그런 소리가 닿지 않았어요. 오직 칩이 부딪히는 소리와 전광판 숫자의 반짝임만이 그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증거라 착각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중독은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경고, 심지어 자기 안의 양심까지도요. 민수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조금만 더 하면 잃은 걸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돌아온 건 더 큰 빚과 후회뿐이었죠. 집에선 날마다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은정은 짐을 싸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밤마다 울음을 삼켰죠. 민수는 잠시 미안함에 휩싸였지만 그 감정조차 다음 날이면 사라졌어요. 사행장의 불빛이 다시 그를 불러냈기 때문이에요. 다크아님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이미 자신의 손을 묶어버린 상태였어요. 열쇠는 주머니에 있는데도 스스로 채운 족쇄라 풀 수 없었던 거죠. 민수는 빚을 메우기 위해 사체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은 조여왔고 낯선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죠. 위협적인 말투의 은정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들은 벌벌 떨며 이불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공포마저 무시했어요. 오히려 기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착각으로 또 다른 돈을 빌렸어요. 빚의 굴레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밤거리를 홀로 걷던 민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불빛조차 닿지 않은 골목에서 그는 가끔 현실을 직시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손끝은 사행장의 문을 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본능처럼 깊숙이 각인된 충동이었어요. 빈 주머니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다음 판을 그려내고 있었죠.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결국 그와 함께하는 건 빛 독촉장뿐이었어요.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판이 남아있다고 믿었고 그 판만 넘기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속삭였죠. 아범이 말했죠.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거울에 비친 환영일 때 더 깊은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죠. 민수는 집을 저당 잡히며 마지막 돈을 쥐었어요. 그 돈마저 사행장으로 향했을 때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쩍였어요.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자신의 호흡조차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카드를 잡은 손과 눈앞의 숫자만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남은 건 공허한 적막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깊은 절망뿐이었어요. 사흘 뒤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상담소 문을 열었어요. 그곳은 경륜장 인근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이었죠. 상담사 도현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어요. 방 안엔 민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들의 눈빛 속엔 절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약한 희망도 비쳤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것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작은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거군요. 상담 모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중독의 과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치유하는 자리였죠.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방 안에 다른 이들이 함께 울어주었죠. 그것은 그가 처음 느끼는 연대감이었어요. 이전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공감은 민수의 심장을 서서히 녹였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정도 어느 날 그 모임에 함께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작은 희망이 비쳤죠.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곁의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은정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죠.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시는 그 끝없는 다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속삭였어요. 아범은 목소리를 낮춰 정리했죠. 중독의 사슬은 혼자 끊을 수 없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은 현실이 되죠. 민수는 단도박 모임에서 작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루를 버티는 일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었죠. 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눈빛도 다시 밝아졌어요. 물론 유혹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은정이 있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민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민수의 발걸음은 점점 달라졌어요. 과거엔 새벽마다 사행장의 불빛을 좇았지만 이제는 상담 모임의 따뜻한 등을 향해 걸었죠. 그곳은 화려한 조명 대신 작은 전등 하나가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민수는 모임에서 들려오는 진심 어린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눈가가 젖었고
은정의 손길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이 길 끝에는 진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민수는 여전히 새벽이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사행장에서 칩을 잃던 순간 숫자가 사라지고 손에서 미끄러지던 감각이 꿈속에서도 되살아났죠. 땀에 젖어 눈을 뜨면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때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상담 모임 노트를 붙잡았어요. 거기엔 "오늘도 버텨냈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 기록 하나가 그의 버팀목이었어요.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돈을 따는 짜릿함보다 더 큰 건 오늘 하루를 이겨냈다는 작은 승리라는 것을요.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죠. 아범이 말했죠. 중독과 싸움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죠. 민수는 하루하루 그 말을 떠올렸어요. 사소한 순간에도 유혹은 몰래 다가왔죠. 거리의 불빛, 스마트폰 속 광고, 술자리의 농담까지도 그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모임에서 배운 대로 마음속으로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그 작은 호흡이 불안을 끊어냈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버텼어요. 과거의 민수였다면 무너졌을 순간도 이제는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죠. 민수는 주말마다 은정과 함께 텃밭을 찾았어요. 땅을 고르고 물을 주는 일은 단순했지만 그의 마음을 정화시켰죠. 손끝에 묻은 흙냄새 속에서 그는 진짜 삶의 무게를 느꼈어요. 아이들도 가끔 함께 나와 흙을 만지며 웃었죠. 그 평범한 풍경이 민수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순간이었어요. 사행장의 불빛 대신 햇살 아래에서 웃는 가족, 그것이 민수가 다시 지켜야 할 삶의 이유였죠. 민수는 여전히 불안과 싸워야 했어요.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번만 더 가자는 유혹이 찾아왔죠. 그는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모임에서 들었던 선배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 번만이라는 말이 100번을 만들죠. 그 순간 민수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대신 노트를 펴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죠. 나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손글씨는 떨렸지만 그 다짐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었고 그 선택은 하루를 지켜냈어요. 그것이 쌓이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아범은 차분히 덧붙였죠. 유혹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방심한 순간에 다가오죠. 민수는 이 말을 깊이 새겼어요. 매일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 노력했어요. 과거에는 빈자리를 지켰던 자리가 이제는 따뜻하게 채워졌죠.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정도 천천히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이야기가 오갔고 집안은 다시 소리로 가득 찼죠. 민수는 그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크아님은 부드럽게 속삭였죠. 가장 큰 보상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그 말을 실감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길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작은 웃음은 그 어떤 돈보다 귀했어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잃지 않겠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가치 있다고. 과거의 어두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빛이 더 강했어요. 그 빛은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눈빛,
그리고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것이 민수의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힘이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민수의 삶은 조금씩 회복의 궤도로 들어섰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남아 있었고 과거의 빚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상담사 도현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했죠. 과거의 민수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빛나는 성공은 아니었지만 작고 단단한 걸음이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의 승리는 눈부신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끈질김이라는 것을요. 아범은 조용히 정리했죠.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민수의 삶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매일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고 은정은 옆에서 함께 걸어주었죠. 모임의 동료들도 변함없이 곁에 있었어요. 그 연대감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는 이제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빛이었어요. 다크아님은 작은 미소로 마무리했죠. 그가 진짜로 얻은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였어요. 민수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어요. 과거라면 곧장 불빛을 쫓았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곤히 자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는 다시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오늘도 버틴다. 그 문장은 어제와 같았지만 점점 더 힘있는 글씨로 남겨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민수의 가장 소중한 기록이었죠. 민수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행장의 자동문 대신 상담 모임의 좁은 문을 열며 그는 또 다른 세상에 들어섰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내려는 의지를 품고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죠. 그 시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맞추는 과정이었어요. 민수는 깨달았어요. 중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그림자 위에 빛을 덧칠할 수는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가 걸어가는 길의 진짜 의미였어요. 민수는 상담 모임이 끝난 뒤 종종 늦은 밤 거리를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사행장의 불빛이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불빛조차 스산한 그림자로만 다가왔죠. 대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한때는 그들을 등지고 도망쳤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되돌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따뜻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죄책감이 뒤따라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죄책감조차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범이 말했죠. 어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빛을 쌓을 수는 있죠. 민수는 이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웃으며 맞이하려 애썼죠. 그 작은 인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녹였고 집안 공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은정도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계심이 컸지만 매일 쌓여가는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죠. 민수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변화였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군요. 민수는 상담소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기록하고 글로 남기며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려 했죠. 과거를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실패담을 적으며 다시 울었어요.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다짐이었어요. 동료들도 함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상처는 숨기기보다 드러낼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민수의 일상은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인 즉석 복권조차 그의 시선을 붙잡았죠.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 작은 선택이 하루의 승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노트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칭찬했죠. 오늘도 유혹을 이겼다. 글자는 단순했지만 민수의 가슴엔 벅찬 울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가와 노트를 보며 물었어요. 아빠, 또 이겼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박수는 세상 어떤 상금보다 값졌어요. 그것이 민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진짜 보상이었어요. 아범은 차분히 덧붙였죠. 승리는 거대한 무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쌓이는 순간들이 모여 진짜 인생을 바꾸죠. 민수는 상담 모임에서 1년을 버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념패를 받았어요. 그것은 값비싼 금속도 화려한 문구도 아니었어요. 단순한 나무패였지만 민수에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의미였죠. 그는 패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되새겼죠. 그 기념패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민수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였어요. 다크아님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죠. 그의 손에 쥔 건 패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죠. 민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패를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며 박수를 쳤고 은정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민수는 알았어요. 이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운 결과라는 것을요. 그 패는 가족 모두의 것이었어요. 집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오랜 시간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졌어요. 민수는 가슴 깊이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시간은 흐르고 민수의 머리칼엔 흰빛이 늘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는 상담소의 신입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나도 당신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민수는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눔으로써 힘이 되었죠. 신입들은 그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환영 속의 판을 좇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 속의 사람들과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누군가의 회복은 또 다른 이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내죠. 민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유혹과 싸워야 했지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세상 어떤 경고문보다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는 매일 기록했고 매주 모임에 참석하며 삶을 이어갔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대신 그 죄책감을 이겨낸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완벽이 아니라 버팀이 삶의 본질이라는 걸 그는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매일 새벽 창문을 열며 심호흡을 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불빛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따뜻한 손길, 모임의 동료들이 준 위로가 그의 전부였어요. 민수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거대한 한판 승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쌓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그를 지켜주는 진짜 방패였어요. 민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는 노트에 글씨를 남겼죠. 오늘도 버틴다오 단순한 다짐이지만 그 다짐은 매일의 무너짐을 막아주는 벽이었어요. 언젠가 또다시 유혹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민수는 두렵지 않았어요. 곁에는 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으며 함께 걸어주는 동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뒤에는 같은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알았어요. 진짜 회복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